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한적한 골목길, 민준 씨 가족이 사는 3층짜리 집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집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서서히 가족들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가정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용히 쌓여온 갈등은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처럼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인 박 여사님은 인생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낸 분이셨습니다. 힘겨운 시절을 겪으며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 민준과 딸 민지, 두 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내셨죠. 하지만 세월과 함께 찾아온 지병은 박 여사님의 건강을 조금씩 앗아갔고 결국 큰아들 민준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꿋꿋한 기품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스스로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하라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장남인 민준 씨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책임감 강하고 든든하다는 평을 듣는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했죠. 어머니를 모시게 된 후로는 효를 다하기 위해 정성껏 보살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삶이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인 서연 씨가 시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서연 씨는 똑 부러지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야망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늘 풍족한 삶을 꿈꿨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감당하기 힘든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단지 책임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자유롭게 펼치는데 방해가 되는 커다란 장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본래라면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가까워져야 할 시간이었지만 민준 씨 가족에게는 조용한 긴장감이 폭발하기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들 옆에 앉아 피곤한 눈으로 앞에 놓인 음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지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 서연 씨는 시어머니에게 국그릇을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마지못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요즘 너무 마르셨어요. 박 여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국그릇을 받았지만 숟가락을 들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가시 돋친 말이 그녀를 무거운 짐처럼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며느리가 결코 기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쇠약해진 몸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알면서도 둘 사이를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쪽은 보살핌이 필요한 늙은 어머니, 다른 한쪽은 불만 가득한 아내.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자 사이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민준 씨는 무거운 분위기를 바꿔보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나 잠깐 들렀다가도 되겠니? 박 여사님의 오랜 친구인 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눈빛을 가진 중년 남성으로 박 여사님의 삶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친구였죠. 최근 친구의 건강이 나빠진 것을 눈치챈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발걸음을 한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서둘러 일어나 최 선생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불청객의 등장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저녁 식사 같이 하세요. 민준 씨가 권했습니다. 고맙네. 난 저녁 먹었어. 그냥 자네 어머니 얼굴이나 잠깐 보려고 들렀네. 최 선생님은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박 여사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친구 곁으로 다가가 창백한 얼굴을 살폈습니다. 여보게, 요즘은 좀 어떤가? 전보다 더 쇠약해진 것 같아 보여. 박 여사님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탓이지. 걱정 말게. 하지만 최 선생님은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 여사님이 늘 속으로 아픔을 사귀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죠.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걸세. 뭔가 이상해. 조심해야 하네. 최 선생님의 한마디에 방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혹시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가 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민준 씨의 가정을 조용히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박 여사님은 애써 담담한 척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알겠네. 신경 써줘서 고맙네. 하지만 서연 씨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가 최 선생님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박 여사님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고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갑자기 현기증을 느낀 박 여사님은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손 때문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연 씨가 달려왔지만 그건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 지저분해진 바닥을 치워야 한다는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인 민준 씨는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황급히 다가와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박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자식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최근 들어 식사를 하고 나면 기운이 급격히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속 의심을 확신으로 굳혀갔습니다. 최근 들어 이웃들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툇마루에 나와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곤 했던 박 여사님이었지만 요즘은 그 모습이 통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김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 부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 할머니는 옆집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감,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박 여사님이 통 보이질 않네요. 전에는 오후마다 나와서 우리랑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김 할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한동안 못 본 것 같군. 전에는 정정하고 명랑하셨는데. 이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얼핏 듣자하니 그 집안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던데. 특히 그 며느리 서연이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 있어요.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의 집안일은 알 수 없는 법이지. 겉보기엔 평화로워도 속은 썩어 문드러졌을지 누가 알겠나. 다만 그 며느리가 유독 차가워 보이긴 하더군. 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지켜봐야겠어요. 오랜 이웃인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한편 최 선생님은 여전히 수시로 박 여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집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욱 암울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소파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죠. 요즘 건강은 좀 어떤가? 최 선생님은 친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네.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하지. 하지만 최 선생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살뜰히 챙기는 척했지만 서연 씨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시어머니의 식사와 음료를 준비했지만 그 뒤에는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를 돌보는 짐을 지고 싶지 않았던 서연 씨는 남몰래 소량의 수면제를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마시는 한방차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시어머니를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로 만들어 자신들 부부의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어머니, 차 드세요. 건강에 좋은 거예요. 서연 씨는 다정하지만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못한 박 여사님은 며느리가 주는 차를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그 차가 자신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어느 날 밤 박 여사님이 잠든 후 민준 씨와 서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오랫동안 걱정되었던 민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니 상태가 어떤 것 같아? 너무 쇠약해지셔서 이러다 오래 못 버티실까봐 걱정돼. 서연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걱정이 많아요. 연세 드시면 다 그런 거죠. 이 나이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어머니의 건강이 너무나도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며칠 후 최 선생님이 다시 박 여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흐릿했으며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건가?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힘겹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말게. 하지만 최 선생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원인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약을 먹고 있나? 누가 돌봐주고 있는 건가? 그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들에게 더 큰 압박을 주고 싶지 않아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서연이가 아주 잘 챙겨준다네. 최 선생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친구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나에게 말해야 하네. 자네가 혼자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네. 박 여사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걱정 말게. 난 괜찮아. 민준 씨 가족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에서는 의심과 불안이 관계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느낀 최 선생님은 박 여사님과 서연 씨의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그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서연 씨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척했지만 최 선생님은 그녀의 눈빛에서 형언할 수 없는 냉혹함을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연 씨가 시어머니의 음료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몇 차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사용하는 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 씨가 박 여사님 방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자 최 선생님은 일부러 물었습니다. 요즘 박 여사님 기운이 너무 없으신데 병원에는 모시고 가봤나? 서연 씨는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순간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요, 아저씨.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약도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그냥 연세가 드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최 선생님은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 씨가 차를 타고 음료를 준비하는 방식을 유심히 관찰하며 이 집안의 이상한 점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느 일은 아침 이웃집 김할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박 여사님 댁을 찾았습니다. 부엌문 밖에 조용히 서 있던 그는 우연히 며느리 서연 씨가 시어머니의 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연 씨가 부엌 찬장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그 안의 내용물 일부를 시어머니의 찻잔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습니다. 저건 그냥 차가 아닐지도 몰라. 그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 여사님의 막내딸인 민지 씨는 어머니가 급격히 쇠약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집을 떠난 지 오래되어 연락이 뜸했지만 이 소식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을 뒤로하고 그녀는 즉시 어머니를 뵈러 고향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 씨의 차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집은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고 그녀의 마음은 아려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창백한 얼굴과 흐릿한 눈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민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녀는 목이 메어 불렀습니다. 박 여사님은 천천히 눈을 뜨고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엄마가 보고 싶었어. 민지 씨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되셨어요? 식사는 제대로 하셨어요? 그때 서연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셔. 그래도 걱정 마. 아가씨, 내가 잘 돌봐드리고 있으니까. 민지 씨는 올케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언니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왜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쇠약해지신 거죠? 언니는 대체 엄마를 어떻게 돌보신 거예요? 서연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아가씨는 잘 몰라서 그래.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잖아. 기력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야. 집 떠나 있은 지 오래돼서 모든 사정을 알 수는 없겠지. 난 최선을 다했어. 민지 씨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어머니 곁에 머물며 직접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마당을 정리하던 민지 씨는 우연히 이웃인 김 할아버지, 이 할머니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오랜 친구였죠. 민지 씨를 보자마자 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지 아니니? 집에 왔구나.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 들었다. 민지 씨는 슬픈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엄마가 너무 안 좋으세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김 할아버지는 아내를 흘끗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좋지 않은 말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요즘 너희 집에 이상한 일이 많다. 예전에는 내 어머니가 자주 밖에 나와 담소를 나누셨는데 이젠 통 보이질 않아. 그리고 내 올케가 내 어머니를 돌보는 방식이 좀 이상해 보여. 민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신할 순 없지만 내 어머니가 자연적으로 쇠약해지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해야 한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이웃들의 말에 민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케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일을 더 주의 깊게 살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도 민지 씨는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와 서연 씨가 평소 어머니의 차를 타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엌 찬장을 뒤지던 그녀는 잠시 후 작은 약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약병을 들어 확인하는 순간 민지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약병에 붙은 라벨은 강력 수면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끔찍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자신의 걱정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죠. 정말로 서연 씨가 어머니를 몰래 해치고 있었던 걸까요?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민지 씨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신했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는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민지 씨는 서연 씨의 모든 행동을
몰래 관찰하며 진실을 밝힐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민지 씨가 돌아온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서연 씨는 신우이의 등장이 자신의 계획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전까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지 씨가 시어머니의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자 서연 씨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서연 씨는 시어머니의 음식이나 차를 준비할 때마다 민지 씨의 눈치를 살피며 조금의 허점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나친 조심성이 오히려 민지 씨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 씨가 시장에 간 틈을 타 민지 씨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창백한 얼굴과 넋이 나간 듯한 흐릿한 눈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안심시키려 아무 일 없다고 했지만 민지 씨는 어머니의 건강에서 보이는 이상 징후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민지 씨가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딸. 늙으면 기력이 쇠하는 건 당연한 거야. 민지 씨는 잠시 침묵하며 방안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침대 머리맡 서랍장을 보던 그녀는 문득 낯선 약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약병을 집어들어 라벨을 읽으려 했지만 라벨은 대부분 뜯겨나가 몇 개의 글자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약병은 뭐예요? 누가 드린 거예요? 박 여사님은 순간 움찔하더니 나지막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건 서연이가 보약이라고 잠 잘 오게 하는 약이라고 하더구나. 별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민지 씨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이후로 어머니의 건강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나빠졌고 특히 서연 씨가 준비한 차나 음식을 드신 후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여사님은 혼수 상태에 빠진 듯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 씨는 서연 씨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서연 씨가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민지 씨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언니, 물어볼 게 있어요.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빛은 의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가씨. 민지 씨는 식탁 위에 약병을 올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방에서 이 약병을 찾았어요. 이게 무슨 약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전 이런 약 처음 봐요. 서연 씨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바로 평정을 되찾고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유창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보약이야. 어머니가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라 그냥 처방대로 드린 것뿐이야. 민지 씨는 서연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거짓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정말요, 언니? 엄마는 이 약을 드신 후에 건강이 더 나빠지셨어요. 이게 정말 보약이라고 확신해요? 서연 씨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고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아가씨, 집에 돌아온 지 며칠 됐다고 벌써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어머니를 해칠 거라고 생각해. 민지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감춰진 진실을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민지 씨는 서연 씨의 말에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올케가 어머니를 돌봐온 것은 사실이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올케의 침묵과 날카로운 눈빛은 민지 씨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논쟁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박 여사님의 기침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단 갈등을 접기로 했지만 민지 씨의 마음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연 씨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웃인 김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의 경고를 떠올리자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할머니와 차를 마시던 중 할머니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 어머니 건강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차를 마신 후에 늘 정신을 못 차리고 주무시더구나.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거야. 김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내 생각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해. 몸 안에 뭔가 이상한 게 있을지도 몰라. 그 말에 민지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지 씨는 서연 씨나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어머니의 건강검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오랜 친구이자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지 씨가 어머니의 이상 증세를 설명하자 의사 선생님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박 여사님을 여러 번 진찰했지만 건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쇠약해지는 것은 단순히 노화 때문일 수 없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1년의 검사 끝에 의사 선생님이 내놓은 결과는 민지 씨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지 씨, 어머님 몸에서 독성 물질이 축적된 흔적이 보입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종류가 아니라 서서히 몸을 쇠약하게 만들어 알아채기 어려운 종류입니다. 민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위험하신가요? 엄마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우선 의심되는 모든 음식이나 음료를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제가 해독제를 처방하겠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해요. 서연 씨가 눈치채게 해선 안 됩니다. 그랬다간 모든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민지 씨는 결심에 가득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해를 입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서연 씨는 분명 모든 것을 부인할 것입니다. 올케와 맞서기 전에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의 조언을 떠올린 민지 씨는 서연 씨의 행동을 비밀리에 감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정말 음모가 있다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룻밤을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그녀는 부엌과 어머니의 방, 즉 서연 씨가 자주 음료를 만드는 장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 씨는 조심스럽게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전자제품 가게로 가 녹화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이것만이 진실을 밝히고 너무 늦기 전에 어머니를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지 씨는 서연 씨가 몰래 어머니의 음료에 약을 넣는 장면만 녹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녀의 죄를 입증할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에 희망이 솟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 씨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해독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건강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는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서연 씨를 몰래 관찰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신우이의 달라진 눈빛을 눈치채고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 걱정이 너무 지나치네. 그렇게까지 긴장할 필요 없어. 그냥 나이가 드셔서 쇠약해지신 것뿐이야. 민지 씨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어머니가 최고의 보살핌을 받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언니도 요즘 일하랴, 집안일하랴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서연 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만함이 숨겨져 있지 않았죠. 어머니를 돌보는 건 내 책임이고 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아가씨. 민지 씨는 손에 든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지금은 직접 맞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회를 기다려야 했고 그 기회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서연 씨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고 옆집에 사는 노부부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지 씨는 김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를 집으로 초대해 상의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엄마가 독극물에 중독되셨고 저는 서연 씨가 그 배우라고 확신해요. 민지 씨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충격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정말이니, 민지야?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잖니. 늘 침착한 성격의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네. 이제 검사 결과까지 나왔으니 바로 행동에 나서야지. 그런데 무슨 계획이라도 있나? 민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과 엄마 방에 카메라를 설치할 거예요. 서연 씨가 정말 약을 넣는다면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들키지 않으려면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김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뒤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마. 하지만 아주 조심해야 한다. 서연이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계획이 실패할 걸세. 이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무슨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우리에게 알려라. 내 어머니가 계속 고통받게 둘 수는 없어. 김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의 지지를 얻은 민지 씨는 한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카메라를 비밀리에 설치한 후 하루하루가 긴장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서연 씨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폈고 어떤 작은 몸짓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도 가끔 들러 상황을 확인하고 민지 씨와 함께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민지 씨와 김 할아버지는 그의 집 작은 부엌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증거 수집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뒤에서 상황을 살피며 필요할 때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하네. 김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조급해선 안 돼. 만약 서연이가 정말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조만간 꼬리가 잡힐 걸세.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끈기 있게 기다리면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 씨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는데 능숙했지만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는 법이니까요. 민지 씨는 불안감을 억누르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날마다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행동해야 해요. 김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민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급해선 안 된다. 우리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증거도 없이 서연이와 맞서면 그녀는 부인할 테고 오히려 내 어머니를 더 다치게 할 수도 있어. 민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서연 씨를 감시했고 특히 그녀가 박 여사님의 음식이나 음료를 준비할 때를 집중적으로 지켜봤습니다.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민지 씨는 이 사실을 오빠인 민준 씨에게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집안의 장남이었고 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녁 식사 후 민지 씨는
민준 씨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민준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민지야. 너 무척 긴장해 보여. 무슨 일 있어? 민지 씨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오빠, 엄마에 대해 할 말이 있어. 요즘 엄마가 너무 쇠약해지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의사 선생님 말씀이 엄마 몸에서 독성 물질이 축적되고 있대. 민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독성 물질이라고? 무슨 소리야, 민지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민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습니다. 내가 지켜봤는데 엄마가 형수가 준비한 음료나 음식을 드시고 나면 항상 정신을 못 차리셨어. 믿고 싶지 않지만 모든 정황이 형수가 엄마를 해치고 있다는 걸 가리키고 있어. 민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얼굴에는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형수를 그렇게 함부로 의심할 수 있어. 형수가 몇 년 동안 엄마를 돌봐왔는데 그럴 리가 없어. 민지 씨는 오빠가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빠, 내가 부엌이랑 엄마 방에 카메라를 설치했어. 모든 게 명백해질 때까지 오빠가 날 믿고 내 편이 되어줘야 해. 사흘 뒤 밤늦게 민지 씨와 김 할아버지는 모니터 앞에서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서연 씨가 조용히 찬장을 열어 작은 병을 꺼내고 차를 따르며 그 안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맞설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장 가서 막아야 해요. 그날 아침에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민지 씨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빠 민준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서연 씨가 어떻게든 부인하려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 씨는 평소처럼 태연한 표정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지 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할 말이 있어요. 서연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또 무슨 일인데, 아가씨? 집에 돌아와서 분란만 일으킬 셈이야. 민지 씨는 평정을 유지하며 올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전 다 알고 있어요. 언니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카메라로 다 봤어요. 매일 엄마 차에 약을 탔잖아요.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서연 씨는 순간 멈칫했고 손이 잠시 굳었지만 이내 자신감 있는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빈정거렸습니다. 카메라, 지금 농담하는 거야? 고작 동영상 몇 개로 날 범인 취급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지 씨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언니는 부인할 수 없어요. 언니가 한 짓을 똑똑히 봤으니까. 언니는 엄마를 독살하려 했고 난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서연 씨가 날카롭고 계산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아. 민준 씨가? 정말 순진하구나. 아가씨. 민준 씨는 내 남편이야. 몇 년을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넌 그냥 외부인일 뿐이야. 네가 이 가정을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이미 민준 오빠한테 말했어요. 오빠도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서연 씨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정말 이를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고 싶은 거야? 난 네가 이 가정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몇 시간 후 민준 씨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는 거실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있는 민지 씨와 서연 씨를 발견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이 팽팽했습니다. 민준 씨는 심호흡을 하고
민지 씨를 본 뒤 아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날 이렇게 급하게 불렀어? 서연이가 네가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던데. 민지 씨는 민준 씨가 말을 잇지 못하게 하고 바로 나섰습니다. 오빠, 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야. 형수가 매일 엄마 음료에 약을 탔다는 증거가 있어. 민준 씨는 큰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여보, 이게 사실이야. 서연 씨는 즉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날 믿어야 해요. 난 당신 아내잖아요. 난 한 번도 어머니를 해치려 한 적 없어요. 민지가 우리 가정을 이간질하려는 거예요. 민준 씨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민지 씨를 보고 다시 서연 씨를 보았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증거가 있다는 거 확실해.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 영상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서연 씨가 몰래 박 여사님의 찻잔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었죠. 방 안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준 씨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온 세상이 그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화면 속 영상을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그의 손은 충격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갈라져 나왔습니다. 서연 씨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난 그냥 어머니가 좀 편히 쉬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해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가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하셔서 잠이라도 잘 주무시게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약에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민지 씨는 서연 씨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언니, 그게 무슨 약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일부러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방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김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은 이미 초대장을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봤네. 김 할아버지가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 말이 맞아. 우리는 오래전부터 의심해왔고 이제 명확한 증거가 나왔네. 민준이, 자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말이야. 이 할머니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더 이상 서연이를 믿어선 안 되네. 저 사람을 계속 어머님 곁에 뒀다간 어머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민준 씨는 김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 씨가 다가가 민준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하지만 엄마가 위험에 처해 있어. 오빠가 결정을 내려야 해. 엄마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민준 씨는 서연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왜? 서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궁지에 몰렸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방 안의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몰래카메라 영상은 그녀의 모든 변명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난 누구도 해칠 생각이 없었어. 난 단지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모든 게 더 나아지길 바랐을 뿐이라고. 서연 씨는 떨리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한 톨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가정을 어떻게 만들었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서연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혹독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민지 씨와 서연 씨의 대립은 김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의 개입으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 씨에게 쏠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방금 밝혀진 진실은 그의 온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어머니를 해치려 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 씨가 민준 씨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빠, 이게 현실이야. 오빠가 이런 고통을 겪는 걸 원하지 않지만 엄마를 지켜야 해. 더 이상 형수가 이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순 없어.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하며 바닥만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서연아,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민준 씨는 고통스러운 질문을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방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고 손은 넘어질 듯 의자 등받이를 꽉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날 이해 못해. 난 엄마를 죽이려던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좀 덜 귀찮고 덜 고통스러웠으면 했어. 난 엄마를 돌보느라 너무 지쳤단 말이야. 민준 씨는 깊은 실망감에 휩싸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 서연아. 당신은 이 가정을 배신했고 엄마를 배신했고 그리고 나까지 배신했어. 서연 씨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절망과 함께 또 다른 계산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민지 씨를 보고 다시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마치 탈출구를 찾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서연 씨는 붙잡히기 전에 도망치려는 듯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탈출구를 찾으며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준 씨가 소리쳤지만 서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끔찍한 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민지 씨는 서연 씨의 의도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뒤를 쫓았습니다. 저러다 도망가겠어요. 민준 씨는 너무 큰 충격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는 이미 마당으로 뛰쳐나갔지만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김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가 재빨리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할아버지는 빠져나가려는 서연 씨를 힘으로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려고? 내 죄는 이미 명백해졌어. 더 이상 도망칠 생각 마라. 김 할아버지가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구석에 몰린 짐승처럼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놔요.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이래. 아직 아무것도 안 끝났어. 그녀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서연 씨는 제압당했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지 씨는 지금이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에겐 다른 선택이 없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 민준 씨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허했습니다. 그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지만 민지 씨는 오빠가 더 이상 망설이게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했고 서연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오빠가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할 거야. 민지 씨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침내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제 아내가 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민준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듣고 나서야 민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지울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오빠가 사랑했던 여자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오는 동안 민지 씨와 민준 씨는 서둘러 박 여사님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미약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건강 상태는 명백히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예전에 박 여사님을 진찰했던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간단히 상태를 확인한 후 그는 민지 씨와 민준 씨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약한 독극물에 의해 서서히 중독되셨습니다. 며칠만 더 늦게 발견했다면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해져서 목숨을 잃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제때 병원으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민지 씨는 진실을 알게 되자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원인을 찾았지만 만약 자신이 제때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회복하실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소가 오랫동안 몸에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민지 씨는 어느 정도 안도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의식을 되찾았을 때 자신을 사랑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민지 씨와 민준 씨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경찰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수갑을 찬 채 거실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감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마치 민준 씨의 용서를 기다리는 듯 후회 가득한 눈빛으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난 그냥 우리 가족이 평안하길 바랐을 뿐이에요. 서연 씨가 말했지만 민준 씨는 고개를 돌릴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사랑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들이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배신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연 씨를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결코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거대한 위기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가족의 일원이었던 서연 씨는 이제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연 씨가 체포된 후 이 사건은 순식간에 동네 전체와 언론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행위는 모두에게 충격을 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민준 씨의 집은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집합소가 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은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탐욕과 이기심으로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여성의 결말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때 서연 씨를 사랑하고 믿었던 민준 씨는 이제 가족의 붕괴라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민준 씨는 더 이상 예전에 강하고 침착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찢어지는 듯한 내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가 들어와 그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빠, 오늘 형수 재판 날인데 정말 갈 거야? 민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먼 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쉬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모든 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어. 서연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알아, 오빠. 오빠는 형수를 많이 사랑했잖아. 민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상실과 배신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연 씨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알아, 오빠. 하지만 현실을 마주해야 해. 영원히 피할 수는 없어. 엄마는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민준 씨는 동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감이 밀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어쩌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민지 씨는 오빠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자책하지 마, 오빠. 누구도 미래를 알 수는 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형수를 막았다는 거야. 엄마는 우리가 필요하고 오빠는 강해져야 해. 민준 씨는 침묵했지만 그의 마음은 한때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으로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서연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형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방청석에 앉아 한때 믿었던 아내를 바라보며 고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님 가족 측 변호사는 서연 씨가 박 여사님의 차에 약을 넣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그녀의 몸에서 독소가 검출된 검사 결과를 포함한 명백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서연 씨의 변명은 무의미해졌습니다. 법원은 서연 씨의 행위가 재산을 빼앗고 가족에게서 어머니를 제거하기 위한 고의적인 독살 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이는 윤리를 저버린 잔인한 행위라고 선언했습니다. 서연 씨는 박 여사님을 죽일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지쳐서 시어머니가 덜 귀찮게 느껴지길 바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그녀의 변명은 법원의 판결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서연 씨에게 고의적 독살 미수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듣자 서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는 지친 상태로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의 눈은 공허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한때 가족의 따뜻한 공간이었던 식탁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눈이 충혈된 채 오빠를 바라보며 위로했지만 그가 고통과 마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을 되찾기 위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지 씨는 남아서 박 여사님을 돌보았습니다. 집에서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회복 후에도 박 여사님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지 씨가 어머니에게 죽을 가져다 주었을 때 박 여사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음이 아팠지만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들 민준 씨가 안타까웠지만 민지 씨는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이며 모녀가 함께 이 고통을 이겨낼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 여사님의 집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민지 씨는 밤낮으로 어머니를 돌보며 완전한 회복을 도왔습니다. 박 여사님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집안을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 같은 이웃들도 자주 찾아와 민지 씨와 박 여사님에게 큰 정신적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이 할머니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와 박 여사님의 건강이 회복된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민지 씨는 슬픔을 덜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랑 영감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민지 씨는 옆에 앉아 두 어르신의 대화를 들으며 좋은 이웃들의 진심 어린 애정과 지지가 가족이 가장 어두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마당에 앉아 민지 씨와 박 여사님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야, 너는 정말 효심 깊은 딸이다. 네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민지 씨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 엄마는 제 전부니까요. 엄마가 어떤 고통도 겪게 둘 수 없었어요. 집을 떠나 있던 민준 씨는 얼마 후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은 그를 진정시켰고 회피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곳을 찾아 자신의 삶과 가족에 대한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잘못을 만회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 씨가 마당에서 어머니의 목도리를 뜨고 있을 때 대문 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 씨는 고개를 들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오빠 민준 씨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야위었지만 눈빛은 이전의 피곤하고 혼란스러운 모습 대신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빨리 오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드디어 돌아왔구나. 민준 씨는 멈춰 서서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많이 생각했어. 민지야. 그렇게 떠난 건 내 잘못이었어. 하지만 이제 돌아와서 엄마를 돌보고 싶어. 민지 씨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오빠를 많이 보고 싶어 했어. 그리고 나도. 우린 여전히 가족이잖아. 민준 씨는 민지 씨를 껴안으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았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을 때 박 여사님은 베개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자 그녀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민준 씨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곁에서 엄마를 돌봐드리지 못해서요. 모든 일이 이렇게 되도록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요. 박 여사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널 원망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내가 이제 돌아왔다는 거야.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메었습니다. 다시는 엄마가 어떤 고통도 겪지 않게 할게요. 약속할게요. 곁에 머물면서 엄마가 건강해지실 때까지 돌봐드릴게요. 그 후의 날들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준 씨는 점차 가족의 삶에 다시 녹아들었고 민지 씨와의 남매에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두 자녀의 보살핌 아래 날마다 건강을 되찾았고 마음의 상처도 자식들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박 여사님 가족의 이야기는 탐욕과 이기심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인간이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할 때 그들은 가족의 가치와 진정한 사랑을 잃게 되고 결국 예측할 수 없는 비극으로 모든 것을 몰아넣게 됩니다. 사랑받던 며느리는 탐욕의 눈이 멀어 가족을 위기에 빠뜨렸고 자신 또한 그 경솔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불행의 폭풍 속에서 사랑과 인내는 유일한 빛이 되어 길을 안내했습니다. 민지 씨와
민준 씨는 진정한 사랑, 끈기, 그리고 조용한 관심이야말로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족만이 굳건한 정신적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용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했지만 민준 씨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자비심 속에서 힘을 찾았습니다. 잘못을 직시하고 진정한 뉘우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박 여사님 가족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의 단결과 상부상조의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 나눔, 그리고 공감은 인간 사이에 거대한 힘을 만들어내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공동체의 지지가 있다면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박 여사님의 가족은 고통스러운 시간 끝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초래한 행동의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그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진 화합과 가족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 여유로운 노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구독자 여러분과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